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 볼 때 우리가 문장이 뭔지부터 좀 보고 갈게요. 문장이라고 하는 거의 조건은 첫 번째 주술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애와 서술어라고 하는 애가 있어야지만 문장이고, 중요한 건 여기 온점이나 물음표, 느낌표 따위에 얘네들은 이제 문장 종결할 때 사용하는 문장 표현이에요. 즉 문장이 독립적으로 종결돼서요 단독적으로 쓸 수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단독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제 그럼 그런 걸 절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완결시킨다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이 온점이나 물음표, 느낌표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장을 만들 때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불이야, 정말 이런 거는 단어 하나가 문장이라고 하는 걸 형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문장이라고 봅니다. 보면 여기 뒤에 뭐가 있어? 느낌표나 물음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이랬을 때 집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그것도 문장으로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집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온점 찍죠. 그럼 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걸로 보는 거냐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다 생략한 것. 우리가 말을 하는 상황 중에서 맥락상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나라고 하는 게 주어일 거고, 어디 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어디 간다라고 하는 게 서술어일 거고, 그래서 그게 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요 상황 단어만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독립적으로 안 되고요.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어야 돼요. 단독 문장으로는 안 되고요. 앞부분과 뒷부분에 맥락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단어 하나도 문장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장의 기본 골격이래서 주어랑 서술어 중에서 특히 서술어, 이 서술어에는 어떤 것들이 오는가. 그래서 이 왼편에 여기 나와 있는 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은 무엇이 어찌하다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찌하다라고 하는 건 동작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품사가 동사인 애들이 옵니다. 동사인 애들이 와요. 무엇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건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떠하다라고 하는 애는 형용사가 옵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엇이다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다라고 하는 조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다라고 하는 조사, 서술격 조사가 붙는 경우 무엇이 무엇이다라는 문장 골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주격 조사 이다 이렇게 붙으면 얘네들을 죄다 뭘로 보면 돼? 절 혹은 문장이 될 수 있어. 얘네들은 죄다 서술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주격 조사 이다가 보이면 그건 다 서술어예요. 물론 활용해도 서술어입니다. 활용해도 서술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눈이 내리는 마을 이랬어. 얘가 동사죠. 지금 여기 눈이 내린다의 동사입니다. 얘는 지금 관형사 형태로 활용한 거예요. 활용된 겁니다. 근데 그래도 얘는 서술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뒤에 가면 보겠지만 관형절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관형절이다. 서술어 관계가 들어갔고 뒤에 온점은 못 붙죠. 내리는 하고 온점이나 느낌표나 물음표 못 붙여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절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밑에 절이라고 하는 개념 나오는데 요거는 얘 보면서 같이 볼게요.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얘네들이 속해 있는 거라서요. 문장보다 작은 단위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어떤 애는 절이고 어떤 애는 구고 어떤 애는 어절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절부터 구까지 점점점 작아집니다. 사이즈가 작아져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지만 단독적으로 못 쓰는 애입니다. 즉
이렇게 온점이라고 하는 거나 느낌표라고 하는 거나 물음표를 붙여서 단독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요. 근데 여기 예시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서술절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참 재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술절은 예외예요. 네. 서술절은 이 절이 하는 역할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도 문장이 구성된다 그랬어. 맥락상 얘가 하는 말의 주어와 동사가 뭔지 알면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사실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애만 있으면 그거 그냥 문장이야. 그거 그냥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절만 예외입니다. 서술절은 온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술절만 어떤 특징을 갖느냐 알면 되겠죠. 다른 절들은 온점 못 붙이고 느낌표 못 붙이고 물음표 못 붙여요. 독립적으로 못 씁니다. 문장 안에 성분으로만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서술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 서술어처럼 생겼어. 책이 참 재밌다. 그래서 절이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를 그리고 둘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서술절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건 어떻게 파악하느냐? 얘 전체를 서술어로 삼는 주어가 있냐?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술절 같은 경우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나와요. 그리고 요게 큰 주어의 서술절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 주어의 서술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구라고 하는 애는 절보다 더 작아요. 얘는 주술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주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명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즉 주어 부분이랑 서술어 부분이랑 나뉘어질 수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주어와 서술어 부분을 나눠버리면 구해요. 그래서 밑에 잠깐 보면 나는 이 책이 참 재미있다라는 문장에서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요게 서술절이고요. 구로 나누면 책이 재미있다 해서 주어 부분, 서술어 부분으로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이 앞에는요. 이나 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을 수식해주는 부속성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속성분들은 구 파악할 때 얘 앞에 그냥 다 덩어리로 묶어줍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주어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랑 서술어를 나타내주는 부분이랑 어디 수식하는지를 기준으로 수식하는 애들 뒤에 붙여주고 거기 잘라버리시면 구예요. 그러니까 절은 주어, 서술어가 합쳐진 거, 구는 주어부, 서술부 나눠놓은 거야. 그 다음에 어절이라고 하는 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 단위가 단어예요. 근데 단어 중에서 조사라고 하는 애는 앞말에 붙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절이라고 하는 건 단어에서 조사가 앞말에 붙어 있으면 그거까지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이 책이 참 재밌다. 여기 띄어져 있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그 띄어쓰기 단위대로 잘라주시면 그게 어절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뭐 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 구가 명사 역할을 한다, 뭐 동사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관형사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이런 것까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건 그냥 보기만 하세요. 요건 봐두기만 하고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요. 그래서 구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띄어쓰기 단위로 보면 띄어쓰기가 한 번 이상 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구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문장 성분 보자. 자,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의 단위가 구냐, 절이냐, 어절이냐야. 단위가. 얘가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몇 개의 구로 구성됐냐, 몇 개의 어절로 구성됐냐, 혹은 몇 개의 뭐 절로 구성이 됐고 구로 구성이 됐냐를 물어보죠. 그치? 지금 얘는 그래서 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 애를 얘기해요.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 이러면 원은 단위죠. 그치? 지금 여기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그 10,000원 내용 부분 얘기합니다. 문장에서 자 주성분 역할을 하는 애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그치? 그래서 뼈대, 골격을 이루는 부분을 주성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자 주성분이랑 여기 보시면 필수적 성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른쪽에.
필수적 성분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주성분은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장의 뼈대가 되는 애라서요, 주어와 서술어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나타날 수 있고, 주어, 보어, 서술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온전히 다 들어가야지만 문장이 되는 애가 아닙니다. 근데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얘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문장에는. 오케이? 주성분은 반드시 안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만 사용해도 되는 거고, 주어나 목적어, 서술어 써도 되는 거고, 주어나 보어나 서술어 써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문장에 꼭 필요한 애예요. 얘가 없으면 문장이 되지 못해요. 첫 번째가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요 이렇게 외우시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서술어에는 얘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정해져 있어. 그걸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한 자릿수 서술어에는 주어만 필요해요. 두 자릿수 서술어에는 주어와 목적어 혹은 주어나 필수적 부사어 혹은 주어나 보어 이렇게 들어가는 애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자릿수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와 부사어 이렇게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한 자릿수 서술어다, 한 자릿수 동사나 형용사다 그러면 걔는 주어만 필요하고요. 두 자릿수면 주어 목적어 혹은 주어 필수적 부사어 혹은 주어 보어 이렇게 요거 중에 오어야, 선택이야. 그리고 세 자릿수 서술어다, 주어, 목적어, 보어다, 아니 부사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 전체에 요걸 다 들어가게 써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라고 하는 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서술어는요, 두 자릿수 서술어 중에서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반드시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 같은 경우에 필요한 게 필수적 부사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애가 있냐면 주다 이런 동사, 내가 선물을 주다 이렇게 써버리면 내가 선물을 주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있는 상태면 누구한테 줬는지 받는 행위자가 나타나지 않죠. 근데 주는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이 받아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주다라고 하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누구누구에게가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거는 학생들이 많이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품사 배울 때 의존명사 배웠어요. 의존명사는 뭐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앞에 관형어에 의존해서 나타난다. 오케이? 그래서 의존명사가 쓰이는 문장에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관형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는 옆에 써놓으세요. 의존명사가 있는 경우. 의존명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관형어가 필수적 성분일까? 그렇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이 문장에 한 문장을 만들려면 얘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서술어에 따라서 필요한 애들이 요렇게 있어요. 그래서 종류를 나열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 건 위에 나온 주성분을 수식해 주는 애. 관형어에는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는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수식합니다. 그래서 용언도 수식 가능하고요. 관형어도 수식 가능하고요. 부사어도 수식이 가능하고요. 서술어도 수식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절도 수식이 가능하고 문장 전체도 수식이 가능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 있어. 부사 중에서요. 부사라는 이제 품사지 얘는 부사어 말고 부사 중에서 체언을 수식해주는 특수한 부사들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에 독립성분 보시면 독립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애다. 그래서 독립어라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품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품사랑 연동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가 어떤 품사로 구성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설명할 거야. 오케이? 자, 보시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어절과 일치합니다. 문장 성분 단위는. 그래서 문장 성분을 찾으세요. 주어 찾으세요. 서술어 찾으세요 하면 커다란 문장에 띄어쓰기가 어디가 되어 있는지 거기 잘라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뭐 평가원에서는 이거 수능 낼 때 요 얘기야. 평가원이 수능 내는 곳이죠. 학생들에게 품사와 문장 성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와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평가원뿐만이 아니라 문법을 내는 선생님들은 다 똑같아요. 이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해. 학생들이 이걸 구분을 못한다? 그럼 걔 문법 못하는 애라고 생각을 해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명사라는 품사는 관용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주어로도 쓰일 수도 있고요. 부사어로도 쓰일 수 있고요. 목적어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정리해놓은 얘네들은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잘 틀리고 헷갈려 하는 것만 써놓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잘 틀리고 헷갈려 하는 것만 보고 뒤에는 전체 다 나와요. 뒤에서 전체 다 다시 볼 거야. 자, 명사는 뒤에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가 되고요.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가 되고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가 됩니다. 그런데 명사가 뒤에 조사를 생략시키고 문장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대부분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해놓고 대학을 딱 잘랐어. 이 애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어절 단위가 문장 성분이라며 그래갖고 어절 단위로 얘네들을 막 잘라놨어. 잘라놨는데 대학 얘가 어떤 문장 성분이냐 하면 관형어일 경우가 높다. 의가 생략되어 있을 경우가 높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천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 학교를 써볼게. 중흥고 이랬어. 그러면 여기 지금 띄어져 있지. 그쵸? 이렇게 되면 얘가 문장 성분이 뭐냐는 거야. 얘는 지금 명사로서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대부분 뭐가 생략된 거다?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거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형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하는 애. 자, 관형사 형태죠. 관형사 형태면 관형어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품사는 용언이니까 동사나 형용사 중에 하나겠지. 그래서 예쁜 목소리를 가졌다 이러면 수지가 예쁜 목소리를 가졌대.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품사가 뭐야 하면 형용사죠. 품사는. 근데 문장 성분은 여기서 관형어 형태로 바뀌어서 활용한 거니까 관형어야 이렇게 본다는 소리.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이래서 용언을 부사 전성 어미를 붙여서 부사어로 활용을 하는 경우 수지가 머리를 짧게 잘랐다 이러면 짧다가 원형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품사는 형용사고 짧다라고 쓰면 서술어로 쓰인 거고 짧게라고 쓰면 부사어로 쓰인 거다. 오케이? 뭐 이 두 개는 뒤에서도 볼 겁니다. 지금 여기 잘 기억해 주세요. 명사만 딱 써 있으면 관형어일 확률이 매우 높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애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이제 주어 성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가? 주어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문장에서 누가에 해당되는 무엇이 무엇하다, 무엇이 어찌하다, 무엇이 무엇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떠하다, 어찌하다, 뭐 무엇이 무엇이다 할 때 그 처음에 나오는 무엇이 부분, 동작의 주체 혹은 상태의 주체. 이 주어는 첫 번째 뭐가 될 수 있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 체언해드리죠. 명사, 대명사, 수사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에서가 붙으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격조사는 요 4개밖에 없어요. 주격조사는 이 4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주어 성분을 만들어준다. 이 4개가 아닌데 걔가 붙어서 주어가 된다. 그럼 걔 보조사야. 오케이?
이가 깨서 에서를 제외하고 얘가 붙었는데 채연이 주어가 된다.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는 같은 경우 있죠. 그런 애들은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주격조사 이 네 개밖에 없어요. 자, 수지가 혹은 책이 아버지께서 정부에서 해서 요 부분이 채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채연 뒤에 가나 이나 깨서나 에서와 같은 주격조사가 붙으면 우리는 그걸 주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명사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새 책이 이래서 요거는 관형어죠. 관형어가 붙어 있고 띄어쓰기 단위에서 이렇게 두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할 때 채연 중에서 뒤에 조사가 붙었는데 이 위에 네 개가 아니면 그건 보조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조사가 붙어도 주어가 만들어져요. 미나는 예쁘다. 미나도 예쁘다. 미나만 예쁘다. 자, 그 다음에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 그래서 이거는 생략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장에서 성규 대학에 합격했니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합격하다. 이게 동사지. 그치? 동사 맞니? 합격하고 있어. 불가능하지? 형용사가 맞는 것 같아. 합격하자. 합격하자. 이건 되잖아. 합격해라. 꼭 합격해라. 그죠? 이거는 이따 찾아볼게요. 어쨌든 이 부분이 용언입니다. 그래서 용언을 찾은 후에요. 질문하세요. 누가 합격했는가? 오케이? 성규가 한 거죠. 그럼 요거 주격조사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명사절도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자, 여기 보시면 해결하다라고 하는 얘는 동사 맞아요. 서술어가 들어가 있어요. 해결하다라고 하는 동사에 해결하다, 해결하고, 해결하니 여기까지가 어간이지. 그치? 다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 얘는 종결어미야. 그런데 요걸 뭘로 바꿔주냐면 기를 붙여서 얘가 명사 형태로 만들어주는 전성어미야. 이렇게 바꿔주면 이 전성어미가 붙으면 동사가 성질이 전환돼요. 뭘로? 명사로. 오케이? 그래서 해결하기라고 하는 명사 형태로 만들어준 겁니다. 채연은 뒤에 조사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명사 형태로 바꾼 다음에 뒤에 조사가 이렇게 띵 하고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오케이? 물론 당연히 얘가 원래는 동사기 때문에 서술어죠. 그러니까 주어를 갖습니다. 그치? 누가? 내가. 이거 생략된 거야. 혹은 내가나 네가나 지금 주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은 목적어고. 오케이? 자, 여기 잘 보시면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 게 붙은 해결하기는요. 뒤에 여기 가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을과 같은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면 쟤는 목적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에 올 수 있는 건 채연의 주격조사 붙는 경우, 채연의 보조사 붙는 경우, 채연이 단독적으로 주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이다와 같은 용언이나 활용 형태의 애들, 가변어 애들, 얘네들이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고 뒤에 주격조사나 보조사나 이런 게 붙어서 주어 역할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아요. 요 명사절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채연 있죠? 이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용언 뒤에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 주어는 없을 수가 없어요. 서술어가 있으면 무조건 있어요. 문장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무조건 생략된 거예요. 수지가 어디 갔니? 그래서 앞에 나온 질문의 주어가 뒤에 내 답변의 주어랑 같을 때 생략해도 돼요. 방송국에 갔어.
그치? 그리고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이 가다라고 하는 것 뒤에 똑같죠? 요거. 그치? 요것도 생략 가능해요. 얘네 수지 어디 갔니? 방송국 이렇게만 말해도 그 방송국이 문장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너는 열심히 공부해라 했어. 자,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자 했어. 그래서 명령형과 청유문일 때는 어차피 명령은 내가 상대방한테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상대방이 주어예요. 주어가 정해져 있어. 청유형은 너와 나 같이 하자라는 의미 자체가 청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 생략해도 돼요. 그 다음에 뭐 성상형용사가 서술어일 때,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가을이 오니 내가 쓸쓸하다 해서 나라고 하는 주어가 쓸쓸하다라고 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랑 오게 되면 주어 생략 가능하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애. 사실 서술어에 올 수 있는 애는 앞서 언급이 이미 됐어요.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이래서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는 경우. 오케이? 이게 제일 쉽죠. 자, 그리고 나서 채연이 단독적으로 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조사가 생략된 거예요. 성규가 수석 합격이다 해서 요구에 생략된 경우입니다. 오케이? 이건 생략이 가능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장이라고 보죠. 이렇게는 잘 안 쓰죠. 실제로. 이렇게는 잘 안 씁니다. 그 다음에 서술절의 형태. 서술절은 아까 얘기했어요. 요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절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런 애들은 서술절은 아까 예외라고 해서 온점이 찍힐 수 있다 그랬어. 얘가 앞에 주어를 갖고 있는 경우. 큰 문장에 주어는 있지만 이 큰 문장에 서술어가 없는 경우는 얘가 서술절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는 채연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거나 채연에 보조사가 붙거나. 그래서 수지가 노래를 부른다. 수지는 춤은 춤도 춤만 춘다. 그리고 채연 단독. 성규는 딸기를 좋아해. 즉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자 명사절. 아까 언급했죠. 그가 성공하기 보시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서술어예요. 근데 이건 성공하다라고 하는 용언의 여기 부분에 종결어미 대신에 명사형 전성어미인 기를 갖다 붙여놓은 거지. 그치? 이것처럼 명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이거 전체가 명사 역할을 해요. 근데 주어 서술 관계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명사절이다라고 하는 거야. 명사절에 뒤에 을을이 붙어야 됩니다. 이 을을이 붙어야지만 목적어예요. 혹은 보조사가 붙거나 명사 뒤에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나 보조사나 이런 애들이 붙어야지 저게 명사어가 되겠지. 아니 목적어가 되겠지. 그 다음에 보어는 자 보어라고 하는 애 시험에 나오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맨날 낚이던 애들이죠. 그치? 왜? 복격조사가 형태가 이랑 가예요. 뭐랑 똑같아? 주격조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어랑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보어의 특징은 서술어 되다 아니다 바로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아니다 앞말, 되다 앞말, 오케이? 아니다 앞말, 그 다음에 되다 앞말. 자, 주의해야 될 거. 보어 앞에 아니 되다 아니다 앞에 부사어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주의해 주세요. 원래는 되다 아니다는 앞말에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보어가 와야 돼. 근데 부사어가 오는 경우 있어. 이런 경우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러면 되다 아니다 앞말에 이가로 끝났지. 이가는 복격조사거든. 얘 보어가 맞아. 근데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 되다 아니다 앞말에 여기 보시면 으로 있죠. 으로. 자 여기 봅시다. 여기에 보어를 만들어줄 때 부사격 조사가 뒤에 붙는다라고 하는 애 있어 없어?
없어요. 복격조사를 만들어주는 애는 이랑 가밖에 없어. 얘 아니면 보조사가 와야 돼. 근데 의로라고 하는 애는 부사격조사입니다. 얘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필수적 부사어로 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 물이 얼게 되었다 해서 이 개라고 하는 건요. 부사형 전성어미예요. 자, 얼음으로는 우리 품사 잠깐 생각해 보세요. 얼음이라고 하는 명사에 으로라고 하는 부사 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얼게 되었다는 얼다라고 하는 동사에 여기가 어간, 여기가 종결어미였죠. 이 종결어미 부분을 부사형 전성어미 개로 바꿔준 거예요. 얘는 부사형 전성어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얼게 되었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 문장 성분은 부사어.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래서 되다 아니다 앞말이라고 무조건 보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중등까지고, 고등문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되다 아니다 앞에 이나 가가 붙어서 보어가 되든가 보조사가 와서 보어가 되든가, 혹은 아니면 그게 생략됐을 때 복격조사 이가가 생략된 형태로 쓰이던가. 부사격조사가 붙으면 걔는 부사어지 왜 보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었으면 걔는 부사어지 그게 왜 보어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말에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된다? 이나 가 혹은 또 보조사 이렇게 붙어야 된다. 오케이? 부사격조사라고 하는 애가 붙으면 걔는 부사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잠깐 볼게요. 서술어 자릿수 나와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거랑 쓱 보고 넘어갈게요. 한 자리 서술어 주어만 필요한 애입니다. 그래서 푹다, 내리다 이런 애는요. 노을이, 눈이 해서 주어만 필요해요. 자,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푹다는 선생님 무조건 주어만 필요하네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생긴 서술어인데 문장 내에서 의미에 따라서 얘가 한 자리 서술어일 때 있고 두 자리 서술어일 때 있고 세 자리 서술어일 때 있어요. 알겠지? 자, 그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까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어,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 경우. 목적어는 필요하지 않아? 근데 부사어는 필요해. 이런 경우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난 널 사랑해 이랬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말에서 조사는요. 앞말과 발음상 합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사랑해라고 하는 용언이 필요로 하는 게 주어, 목적어다. 자, 목적어 필요하는 동사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타동사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뒤에 서술어가 타동사가 오면 두 자리 서술어 이상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주어, 보어가 필요한 경우 선생님 이거 안 적겠다. 요것도 두 자리 서술어예요. 얼음이 물이 되다. 그래서 얘는 주어, 얘는 보어. 자, 그 다음에 나는 너와 다르다, 학교에 가다 해서 성규가 학교에 가다, 주어, 필수적 부사어.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까지 필요한 경우. 자, 그럼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문장을 구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애 중에 의존명사가 있을 때 관형어는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얘기 했죠. 그치? 근데 이거는 서술어 자릿수 셀 때 세 안 세? 안 셉니다. 이건 안 세요. 오케이? 저건 안 세요. 자, 이건 왜 그러냐? 얘는 명사가 필요로 하는 애지? 명사는 서술어 아니지? 그지? 명사에 이다가 붙으면 서술어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서술어들이 필요로 하는 성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제외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관형어, 부사어.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자, 얘는 관형사는 관형어입니다. 자, 관형사의 특징, 형태 변화 해 못해?
형태 변화 못해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새 옷을 입었다는 관형사야. 근데 새롭다는? 새롭다, 새롭고, 새로운 이러잖아. 그럼 얘는 뭐야? 형용사지. 품사로. 형태 변화하니까. 그죠? 새는 관형사고 새롭다는 형용사야. 두 단어의 품사가 다르죠. 품사가 다르면 두 개는 다른 단어입니다. 얘랑 서로 다른 단어예요. 자, 다른 단어를 만들어줄 때 필요로 하는 애가 뭐야? 접사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새라고 하는 관형사 어근에 롭다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이 접사는 전미사고요. 지배적 접사죠. 품사를 바꿔주는. 오케이? 그래서 이 롭다라고 하는 애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형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관형사는 형태 변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형태 변화를 안 해요. 그래서 형태 변화 안 하는 관형사는 관형어입니다. 그 다음에 체언에요. 관형 격조사가 붙으면 관형어예요. 그치? 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으면 주어고,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 부사어고,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관형어겠죠. 그래서 이 의. 철수는 수지의 노래를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철수는 수지 노래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체언 단도, 이 관형격 조사 생각했을 때 이런 경우 성규는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이래서 동사 형용사라고 하는 애 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으면 그게 관형어가 됩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형절이라고 되어 있어. 자, 왜 그런지 보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서술어에 들어가는 애가 누가 있었냐면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붙은 애가 있다 그랬어. 동사랑 형용사는 무조건 서술어야. 무조건. 그러면 수지는 예쁜 목소리 해서 예쁘다가 딱 나오는 순간, 예쁘다 원형이 나오는 순간 얘는 뭐야? 절이야. 절. 서술어가 있으면 무조건 절이에요. 오케이? 응. 그래서 얘는 관형어 역할을 해주니까 관형어라고 우리가 해주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따지면 관형절입니다. 알겠죠? 선생님, 저 관형어인지 관형절인지 나누나요? 따로 구분해서 언급하나요? 그렇게 언급 안 해요. 관형어, 관형절 해서요. 관형어 찾으세요. 그럼 얘 찾으시면 되고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인지 물어보면 이거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둘 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너네 학교 문법상에서는 관형어랑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야. 관형절도 관형어로 볼 수 있어요. 서술어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바뀐 형태도 관형절이 아니라 관형어로 볼 수 있어요. 관형어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사어. 부사어는 마찬가지. 부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부사는 부사어다. 체언에 부사 격조사가 붙거나 부사격조사 생략돼서 체언 혼자로 쓰거나 부사에 보조사가 붙거나. 자, 봐. 여기 관형어에 보조사 붙는 애 있었어? 없었어? 그럼 눈치채야지, 그치?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품사 얘기할 때 그랬어. 관형어는 보조사 붙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관형어는 관형어래. 미안. 관형사 이러네. 그래서 관형어는 이렇게 생각하자. 보조사가 붙어서는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보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지 못해요. 관형어는 조사가 격조사든 관형사는 품사 관형사는 보조사든 격조사든 못 붙네요. 생각해보니까 부사가 그 격조사만 붙을 수 있어요. 부사는 보조사 못 붙어요. 오케이? 관형사는 보조사랑 격조사 둘 다 못 붙어요. 여기 일단 보시면 관형어도 보조사는 안 붙는다. 다른 애들은 다 보조사 붙어서 만들 수 있는데 관형어는 보조사 못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 부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빨리도 온다. 아우 진짜 너 빨리도 온다. 이러면 이때 이 도가 보조사입니다. 붙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관형사 중에 뭐가 있을까? 새 신발 하면 새는 안 되죠. 새도 안 돼. 새만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 한 번만 할게요.
관형사는 뒤에 어떠한 조사도 못 붙어요. 격조사든 보조사든. 부사는 뒤에 보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관형어는 얘가 형성이 될 때 체언 뒤에 보조사가 못 붙어요. 격조사는 붙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사어는 체언 뒤에 격조사 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고 보조사 붙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만. 부사, 격조사 못 붙나? 부사, 빨리를 못 붙죠? 격조사 못 붙지? 못 붙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용언의 부사형. 요거 위에 다 적었니? 내가 너무 빨리 내렸나? 요거 맞아요. 적고 나면 이제 부사의 그 용언의 활용 형태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 동사나 형용사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부사어가 되는 경우 볼게요. 자, 보시면 용언의 부사형 이래서 얘도 부사절입니다. 용언이 붙었으니까. 그쵸? 동사, 형용사가 부사형 전성어미, 개, 도록이 붙으면 서술어죠? 그래서 걔도 부사절 혹은 부사어라고 봅니다. 자, 부사형 전성어민 요 두 개밖에 없어요. 개랑 도록. 요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개수가 적은 애들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까 주격조사엔 뭐 있었어? 이, 가, 깨서, 에서 있었지. 그치? 부사격조사는 뭐 조사가 아니지. 부사형 전성어민은 개랑 도록 이렇게 있었어. 주격조사라던가 혹은 아니면 부사형 전성어미라던가 개수가 없는 애들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미가 붙었다 이렇게 하면 어미 붙었으니까 쟤는 용언이구나 알 수 있겠죠. 빠르게 달리다 하면 개자 붙었으니까 쟤는 빠르다라는 용언이구나 알 수 있겠죠. 빠르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부사 형태로 활용한 거구나. 자, 보면 짜장면을 매우 자주 먹는다 해서 매우는 지금 자주를 수식해줘요. 자주는 먹는다를 수식해주고요. 그래서 자주라고 하는 부사는 용언 수식이 가능하고 매우라고 하는 부사는 뒤에 부사도 수식이 가능하구나. 그 다음에 수지는 철수와 친하다 해서 철수라고 하는 명사 뒤에 와와 과가 붙어서 부사어가 됐는데, 자, 와와 과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접속조사로 쓰이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와를 기준으로 앞에 오는 말과 뒤에 오는 말이 동등하니? 동등하지 않지. 그치? 이런 경우는 부사격조사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와 영희를 좋아한다 이랬어. 이때 와를 기준으로 앞뒤라고 하는데 오는 얘네들이 동등하죠. 사람이지 둘 다. 그치? 이런 경우는 접속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체온 단독으로 있고 수지죠. 수지에게죠. 생략된 경우 있고 잘도 논다 해서 부사는 뒤에 보조사 붙을 수 있어요. 수지가 짧게 잘랐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해서 짧다라고 하는 형용사에 개나 도록과 같은 부사형 전성에 붙은 애고요. 자, 옆에 잠깐 보게 되면 관형사와 관형어 개념 나옵니다. 관형사는 품사 중에 하나고 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 중에 하나고 체언을 수식해준다. 자, 그랬을 때 이 체언 안에 들어가는 게 명사, 대명사, 수사죠. 자, 그리고
자, 관형사라고 하는 애는 형태 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관형어는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는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는 경우는 관형어가 되기 때문에 관형어가 더 큰 개념입니다. 관형사형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형사형 전성어미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과거 회상을, 현재 시제를, 미래 추측을 이래놨지. 자, 관형사형 어미만 갖고 있는 특이점이야. 다른 전성어미들은 안 그래. 그런데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 표현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시제 표현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사용합니다. 뭐 예시를 들어주면 이런 겁니다. 먹다. 부사로 바꿔볼게요. 부사어로 바꾸면 먹도록 해라. 여기 시제가 뭐가 있어? 없죠. 그치? 근데 먹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먹는 사람 이러면 지금 먹는 거고요. 먹은 사람, 아까 먹은 사람 과거고요. 먹을 사람 미래예요. 그래서 는이라고 하는 애는 현재, 은이라고 하는 애는 과거, 을이라고 하는 애는 미래.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시제를 갖는다. 그래서 부사랑 부사어도요, 관형어사랑 관형어의 관계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사보다 부사어가 조금 더 큰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용언을 수식해주는 거, 부사 자체를 수식해주는 거, 관형사를 수식해주는 거. 이거는 부사도 그렇고 부사어도 그렇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는 체언을 수식해준다. 아까 선생님이 부사 중에서도 체언 수식해주는 부사가 몇 개 있다 그랬죠? 그치? 이것도 외워야겠죠. 겨우 하나만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는 수사입니다. 수사.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할 때 그 수사예요. 수사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 아니 부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도 그렇고 부사어도 그렇고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체언 수식을 못 해주지.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독립어는요. 문장 성분 중에 독립어는 품사, 감탄사에 해당합니다. 감탄사. 자, 감탄사에는 뭐가 들어갔냐면 감정 표현, 군말, 그리고 중요한 게 불음응답이 들어가요. 네, 아니, 혹은 아니요 이런 거. 이거는 감탄사입니다. 오케이? 이게 감탄사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 이름 뒤에 뭐뭐야, 뭐뭐아와 같은 호격조사가 붙으면 그것도 독립어예요. 신, 이, 시여 이랬죠? 여기 이, 시여도 포함. 호격조사 아, 야나, 뭐뭐, 이여라고 하는 게 붙으면 그거 독립어입니다. 근데 얘는 감탄사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감탄사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체언에다 호격조사 붙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체언 단독해서 뒤에 호격조사가 쓰인 건데 생략된 경우. 그 다음에 제시어가 쓰이는 경우도 독립어입니다. 청춘 이렇게 해서 제시어의 특징은요. 이렇게 보통 반점이 붙어요. 반점이 붙습니다. 반점이 안 붙어도요. 제시어는 요 앞에 언급이 되고 뒤에 앞에 언급된 제시어에 대한 설명이 자, 그래서 보시면 제시어가 무엇이냐? 어떤 문장 성분을 강조하려고 그 성분 자체나 그와 대등한 성분을 특별히 따로 내세우는 말. 이게 제시어다. 돈. 여러분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얘죠, 얘. 이 돈하고 뒤에 반점 딱 보이잖아. 그죠? 그리고 돈이면 해서 뒤에 나오는 애가 안 되는 일이 없는가 질문을 하고 있지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감탄사랑 독립어에서 감탄사에는
부름, 응답,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감정 표현, 군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독립어 중에는 체언에 호격조사가 붙는 경우도 들어가죠. 그래서 독립어가 감탄사보다 큰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 문장의 짜임 나오는데요. 혼문장, 겹문장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주도록 할게요. 자, 문장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필수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주어와 서술어가 들어가는 애는 아까 우리 문장 성분 단위 중에서 문장과 절이라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애는 혼자서 완결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장 부호들이 이런 애가 붙어요. 근데 절이라고 하는 애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혼자 못 써요. 서술절 제외하고. 그치? 자,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뒤에 이게 못 붙지. 그치? 응. 그랬을 때 문장의 짜임에서는 요 두 가지를 다루는 거야. 요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절만 가지고는 문장 성립이 안 되니까 이 절이요. 다른 문장에 스며들어서 사용이 돼요. 그러면 그때 커다란 밖에 있는 이 절을 수용해준 문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아는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안에 수용된 문장들은 안긴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절과 절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지는 문장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보통 이때는 이 후반부에 있는 절은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런 형태로 절과 절이 모여서 이어진 형태로 문장이 형성되는 걸 우리는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자. 그래서 문장의 짜임이라고 하는 건 문장과 절의 관계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애인 거야. 오케이? 문장과 절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자, 이때 혼문장은 짜임이 없는 애들이야. 안 짜도 돼.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이야.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야. 그냥 얘는 그냥 다른 뭐 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큰 문장 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겹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문장 안에 절을 포함하거나 절과 절이 이어지거나 해서 짜여지기 시작하는 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주어나 서술어의 개수가 2개 이상씩 등장해요. 이제 얘 겹문장이 짜여지고 있는 애들인 거야. 자, 이때 절과 절이라고 하는 애가 동등하게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그러고요. 절과 절이 하나에 종속되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죠. 아는 문장은 바깥에 있는 큰 문장이 그 안에 절이라고 하는 걸 안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때 이 안겨 있는 절이 바깥에 있는 문장에서 그 이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 그리고 뭐 서술어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기 서술절이 있어서 따로 언급 안 할게요. 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한다. 이 절이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즉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나 부사격 조사, 즉 조사가 붙을 수 있게 바뀐다. 그럼 걔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절이 바깥에 큰 문장 성분에 관형어 역할을 해준다. 그럼 관형절인 거고, 부사 역할을 한다. 부사절, 서술 역할을 한다. 서술절. 자, 인용절 같은 경우는 타인이 한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데,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제 직접 인용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 말을 자기 기준으로 바꿔서 표현하면 간접 인용이라고 하죠. 어쨌든 상대방이 한 말을 가지고 그 뒤에
그걸 문장 안에 이렇게 삽입시켜 놓는 걸 인용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혼문장 보자.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난다. 관형사나 부사어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어요. 주어 부사어 하나면 혼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매우 크다 그러면 집이 크다. 끝이죠. 자,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2번 이상 나타난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주어는 하나고 서술어는 2개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 이건 어떤 형태일 때 이렇게 나오냐면 주어 하나와 주어 하나가 서술어는 다른데 같은 애면 하나가 생략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생략된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짝은 항상 맞춰줘야 돼요. 생략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견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때 이어진 문장은 앞의 절과 뒤의 절을 이을 때, 자, 절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주술 관계가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리고 서술어는 동사나 형용사 이다. 얘네들이 오죠. 가변어 애들이지. 그때 요 서술어의 어미가 뒷문장이랑 연결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연결어미가 붙습니다. 연결어미가 붙어요. 그런데 아는 문장은 바깥에 문장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절이 이렇게 삽입된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절도 마찬가지 주어와 서술어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서술어는 마찬가지 동사 형용사 이다라고 하는 애가 변형된 형태일 거예요. 반드시 어미가 오게 되는데 이때 얘한테 오는 어미는 동사 형용사 이다를 문장 안에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성분으로 성질을 전환시켜줘야 돼. 그래서 전성어미가 붙어요. 그래서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주는 애고요. 전성어미는 안긴 문장을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연결어미다 그러면 이어진 문장, 전성어미다 이러면 안긴 문장이야. 이번 고등학교 3학년 6월 모의고사에 언어와 매체 부분에서 3번째 나온 문제가 있어요. 얘가 연결어민지 전성어민지 모르면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 부분 지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 문제도 나온다는 소리예요. 연결어미는 이어진 문장, 전성어미는 안긴 문장이야. 오케이? 선생님 근데 전성어미 가지고 이어진 문장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해요. 자, 옆에 잠깐 볼게요. 혼문장, 견문장 판단 방법, 서술어 개수를 확인해라. 어차피 주어는 서술어 개수에 맞게 짝을 이뤄서 나타납니다. 근데 서술어가 1개다 그럼 혼문장이고 2개 이상이다 견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하나의 서술어다. 이거 우리 품사할 때 봤습니다. 본용어과 보조용어이 결합될 때는 여기에 연결어미가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연결어미가 아니고 동사. 앞에 있나 보다. 여기 보조적 연결어미가 온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연결어미 맞네요. 연결어미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어줄 때,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본용어, 보조용어 할 때 보조용어 만들어주는 애는 보조적 연결어미다. 그래서 연결어미 종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보조적 연결어미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개수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본용어나 보조용어이라고 하는 걸 이어주고 있는 보조적 연결어미는
단어에서 서술어 하나로 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있다 얘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이렇게 잘라서 이 부분이 앞에 있는 절이고 이 부분이 뒤에 있는 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가 그냥 하나의 단어기 때문에 이어진 문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냥 혼문장으로 본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거죠. 그래서 연결어미의 종류가 세 가지다. 그래서 연결어미가 앞과 뒤의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가 있고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는데 이 보조적 연결어미가 쓰이면 혼문장이다. 대등과 종속이 쓰이면 겹문장이죠.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이고. 자, 그 다음에 용언의 관형사형 얘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 용언의 부사형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방금 전에 문장 성분 볼 때 이걸 뭐라고 했었냐면 관형어라고 했고 뒤에를 부사어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관형어이자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고요. 얘는 부사어이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이렇게 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쉬는 시간 10분 쉬시고요. 3시 21분부터 뒷부분 나가도록 할게요.